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8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일은 아주 밋밋한 하루다. 네, 내일 우리나라 시간은 새벽 6시죠. 중요한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이 굉장히 쉬어가는 눈치 보는 짱보는 그런 밋밋한 하루였다. 아무것도 특이한 상황이 없었던 거죠. 엔비디아와 PC 물가지수가 시장에 올 8월 말과 9월 초의 분위기를 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당연지사죠. 그러면 과연 엔비디아를 소문난 잔치로 볼 것이냐, 아니면 부잣집은 잔치는 여전히 먹을 것이 많은 잔치이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투자 전략을 짜야 되는데 이거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제가 봐서는 아마 2주 전만 해도 굉장히 소문난 잔치로 너무 고평가됐다는 생각이 강했는데 최근에 이제 부정적인 여론이 나타나면서 터질 수도 있다. 생각보다도 실적이 좋든 나쁘든 매도가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대 수준이 좀 내려왔다는 거죠. 그럼 기대 수준이 내려왔다는 것은 오히려 살짝 소문난 잔치는 먹을 것이 없다보다는 부잣집 잔치 같더니 먹을 것이 있더라. 새로운 음식도 막 주더라. 이런 쪽으로 반응할 가능성. 그래서 저는 생각을 약간 바꿔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따라서 SK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 정도는 단타로 사서 뒤집는 것도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또 아침에 생각을 정리를 한 거죠. PC 물가지수는 50bp냐 25bp냐 향후의 모습을 결정할 중요한 투자 포인트다. 9월 18일하고 19일과 이틀간 열리는데 여기서 50bp를 인하할지 25bp를 인하할지 그 수준의 문제인데 이건 PC 물가지수가 이 목줄을 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오늘 잔챙이들이 몇 개 이제 경제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다들 나쁘지 않고 좋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발표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한번 봐야 되겠다. 22만 건, 23만 건, 또 2주 동안의 평균 180 몇만 건 이런 것들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여전히 바이오와 플러스 알파 전략으로 지속 추진할 수밖에 없다. 바이오를 깔고 여기에 자기가 사고 싶은 단타 종목을 싣는 전략이에는 특별히 할 전략이 없다. 바이오도 알테오젠 어제 올라오다 막판에 입고 내는 알테오젠, 리가캠, 보로노이 별의별 것들이 지금 시장의 핵심으로 많이 오죠. 네, 한올바이오, 파마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또 일라이닐리가 젯바운드 가격에 싼 가격을 내놨어요. 반 가격에 의료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고.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뭔가 펩트론이라든지 관련된 종목들이 살짝 올라갈 가능성, 이제 Q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대중화된 쪽으로 간다면 우리나라 관련 종목들도 상당히 수익은 가능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오늘 펩트론은 상승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큰 재미가 없는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일 한 4시 반 정도 일어나는데 새벽에 이제 공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물론 일본의 그 태풍 33이 굉장히 그 열대 기운을 다 끌고 가버려서 정말 서늘한 가을 기운이 나는데 이렇게 기온 차이가 심할 때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거의 다 코로나입니다. 금일 시장 추이를 보면 다우 플러스 0.02, 나스닥 0.16, S&P 500 0.16 거의 보합에서 움직인 하루였다. 큰 움직임이 없는 그런 밋밋한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 주요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6월 주택가격지수 전년비 5.4% 상승,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주택가격지수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금리가 이제 하락으로 가니까 꿈틀꿈틀 부동산이 움직이는 거죠. 미국 8월 CB 소비자 신뢰지수가 103.3이다. 6개월 내 최고이다. 소비자 신뢰지수. 소비가 여전히 죽지 않고 있는 모습. 미국 2년 국채 입자금차는 2.68배. 수요가 양호했다. 2.5배가 넘으면 수요가 양호한 거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해리스, 트럼프의 4% 우위 지속, 심지어 7%까지 우위 지속인데 컨벤션 효과는 크지 않았다,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아주 팽팽한 싸움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1%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죠.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주식이다. 일라이닐리 비만 치료제 젯바운드 주사액을 출시했다. 가격은 반값이다. Q를 늘린 거죠. 메타 저커버그 CEO가 바이든 정부가 코로나 관련 컨텐츠 검열을 압력을 넣었다. 지금 텔레그램 창업자를 가지고 이제 문제가 이제 시끌시끌 하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문제가 복잡하는데, 굉장히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이 SNS도
그러한 시기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BYD 자율주행 분야에서 하웨이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뭐 굳이 하웨이하고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시장 주요 경제지표 봅시다. 달러 100.467, 100을 그냥 깰까 말까하니 지키고 있네요. 오늘은 달러 약세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일본 엔화도 143.97엔으로 아주 또 강세로 몰고 가는 거죠. 네, 엔화가 다시 강세의 모습을 띠다. 우리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모습이다. 왜 엔화 강세가 불리하냐? 워낙 강세가 되는데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과거에는 미국에 수출을 하지 않았, 수출이 좀 낮았죠. 15%밖에 안 나. 지금 20%까지 올라오면서 미국 경기와 우리나라의 경기가 서로 연동되는 그 중간에 끈이 수출의 모습인데 이것이 약해진다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악영향을 미치고 지속적으로 외국인 매도가 나오는 거죠. WTI도 2.23% 하락하면 75달러까지 내려왔어도 쭉 올라가다 다시 내려왔네요. 중동 전쟁이 뭐 별거 없더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금리 한번 봅시다. 1년짜리는 3.905, 네, 2.9bp 하락. 10년짜리는 3.835, 1.8bp 상승. 거의 변동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 최근 뭐 자본시장의 위너는 금이죠. 골드 가격이 오늘도 올라서 2,560달러까지 올라가는 모습. 2,560, 아주 최고의 가격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죠. 다양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선거에 대한 불확실성, 전쟁, 두 개의 전쟁 이런 것들이 전부 금으로 몰려가는데 중동의 부자들이 여기 금을 좀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 네, 여러 가지 중앙은행 정부들도 많이 사고 있고. 엔비디아는 종가는 살짝 다를 것 같아요. 이게 4시 반에 본 가격인데 128.71달러, 1.78% 상승. 테슬라는 마이너스 1.68. 지속적으로 테슬라가 좀 밀리는 모습인데, 저도 테슬라 바깥 탔다가, 네, 지금 박살이 나고 있는데, 뭔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애플은 0.4% 상승. 올타비트는 마이너스 0.65. 올타비트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올라오진 않네요. 네, 저는 이제 500달러가 목표 가격인데, 한번 견뎌봅시다. 최근에 이제 화장품이 살짝 슬로우해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일단은 환율의 문제가 나타나면서 우리나라 수출을 위주로 하는 여러 CDM, OEM 회사들이 좀 충격을 받는 것 같습니다. AMD는 0.21% 상승, ARM은 1.63% 상승, 캐터필라는 뭐 거의 보합이었습니다. 인라인 1위는 크게 오르지는 않았어요. 952달러, 1000달러까지는 찍을 가능성이 100%다. 마이크로는 마이너스 1.17, TSMC는 0.43% 상승. 이렇게 끝났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한국 주식시장이 왜 이렇게 미국과 디커플링이 되고 글로벌 시장에서 소외를 당하느냐 이 분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한국이 미국에 대한 연결도가 높아지면서 미국 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더라. 두 번째는 뭡니까? 한국의 내수시장이 박살이 났다. 지금 우리 아파트 앞에 상가만 해도 벌써 7개 중에서 2개가 문을 닫더라. 잘 날아가는 그런 브랜드도 문을 닫더라. 그럼 또 다른 이유는 없을까? 금리 인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뒤바뀐 한미 금리 인하 순서로 인한 수혜가 약하다. 먼저 이제 금리를 인하하면서 시장의 활력을 줘야 되는데 여기 부동산 문제가 발목을 잡아버렸다는 거죠. 주택 대출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대출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대출 규제를 뭘로 합니까? 금리로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미국이 뭐 금리를 인하하는 것을 보고 후행해서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여기에서 부동산 대출을 잡기 위한 정부가 금리를 손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외국인들 눈에는 뭔가 경제 활성을 뺏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과 동반된 가계 대출 급증으로 국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미국보다 뒤처질 확률이 높아 보인다. 또 지난해 하반기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 진입했음을 고려할 때 최근 원화 강세로 원화 기준 수출 증가율이 달러 기준 수출 증가율을 하회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음으로는 미국 등 AI 등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시장에서 IT에서 중요한데 이러한 시장의 확대가 한국보다는 대만이 더 큰 수혜를 받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IT 관련된 기업들 주가가 대만으로 가면서 훅훅 빠지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최근에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나죠. 대만 증시와 국내 증시의 큰 흐름에는 동조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엄격하게는 디커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8월 초 대만 증시와 한국 증시가 동방 하락했지만 이후 반등 국면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 증시에 비해서 대만 증시가 미약하지만 회복 속도가 빨랐다는 거죠. 한국과 대만 증시 간의 디커플링, 즉 차별화 현상의 주대 원인 중 하나는 미국발 수출에서 수혜의 차이가 있다. 한국도 물론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지만 대만이 미국에 수출을 더 많이 한다는 거죠. 한국도 대미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의 대미 수출에 비해 대만의 대미 수출 증가폭이 월등하다. 특히 한국의 대미 수출이 최근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대만의 대미 수출은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처럼 글로벌 경기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 경제의 호조의 낙수 효과에 대해서 대만이 한국에 비해서 수혜를 누리고 있고 한국은 수혜를 누리고 있지 못하면서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한국에서 주식을 빼는 그런 사태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이유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하나는 부동산 문제로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상황. 두 번째로는 글로벌 AI 시장의 수혜가 대만으로 가고 있다. 한국이 대만에 비해서 열려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빠져나온 IT 자금이 한국으로 오지 않고 대만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한국과 대만의 대미 수출 추이를 비교해봐도 확실히 대만이 더 좋아 보이죠. 네, 대만의 수출 비중이 한국보다 나아 보이는 모습. 이런 것들이 한국 주식 시장의 악재이다. 디커플링이 되지 않고 있다. 미국 시장에 낙수 효과가 없다. 이런 원인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결론 한번 봅시다.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미국 시장도 재미없는 눈치 보는 장세, 짱 보는 장세가 나타났다. 전일 한국 시장은 지속적인 외국인 매도세가 나타나며 뭔가 불안한 수급상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일단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 다음날 PC 물가지표를 보고 외국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움직이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 일주일 동안 외국인이 한국 시장에서 1조를 팔았다는 거죠. 이게 코스피인데 최근 외국인들이 1조 넘는 돈을 팔고 있습니다. 네, 이런 모습. 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대형 우량주들을 갖다 팔고 있는 거죠. 매도이가 매우 다양하며 한국만 당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제일 문제인데 일단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후에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어떤 모습으로 가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소문난 난치는 늘 먹을 것이 없다는 격언이 엔비디아에 맞을 것이냐. 저는 그제까지는 그런 생각인데요. 오늘부터는 생각이 좀 바뀌었죠. 이미 가격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내려왔다. 그리고 희석이 됐다. 따라서 이제는 젠슨왕의 한마디, 블랙웰에 대해서 문제없다는 이 한마디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역시 부잣집 잔치는 먹을 게 많더라로 해석을 하면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 생각이죠. 어제 한국 시장은 바이오, 일부 에너지, 대왕거래, 액침냉각 등이 그나마 시장에서 리더를 했는데 다들 크게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바이오도 살짝 무너지는 모습. 문제를 내일을 대비한 오늘 마지막 포트폴리오 구성이 중요하죠. 네. 따라서 SK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를 좀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서프라이즈로 보고 빠지진 않을 것 같다. 여전히 한국 시장은 바이오를 중심으로 기본을 짜고 바이오, 그 다음에 저는 뭐 건설은 좋아하지 않는데 바이오, 건설 이런 두 가지 좀 세상 좋은 것들 뭐 두 개를 기본으로 깔고 여기에 자기가 좋아하는 토핑 알파 전략을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여전히 알테오젠, 리가캠바이오, 한올바이오, 파마 뭐 이런 것들 이런 적들 아주 대형 우량주 중심으로 밑에를 버러노이 뭐 이런 종목들을 깔고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가벼운 또 제약바이오 종목을 섞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일단 리가캠바이오 15만원 그렇죠. 알테오젠 40만원 이렇게 보고 플레이를 하시기 바랍니다. 버러노이 10만원 다음에 펩트로는 뭐 모든 악재가 다 나왔으니까 오늘 정도는 보고 한 6만원, 7만원, 6만원 일단 목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짜면은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LG엔솔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유는 제가 봤을 때 딱 하나예요. 2차 전지에 관련된 종목들을 중국에 많은 투자를 했던 자금들이 이제 중국의 여러 불안한 요인들 때문에 불타는 것들이 중국 쪽인 문제이고 또 어느 정권이 되든 2차 전지를 두들겨 맞고 또 유럽에서 두들겨 맞는데 그 돈이 빠져나와서 일본으로 가지는 않고 한국으로 들어왔다. 한국이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바닥이죠.
그중에 1등인 LG엔솔과 LG화학, 삼성 SDI를 사는 것 같다. 이렇게 보면은 추가적으로 많이 올라갈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올라갈 것 같다. 여기 밸류에이션, 네, 밸류업이 시장이 또 계속 지속적으로 큰 테마니까 여기는 신한지주, 뭐 KB금융지주, 보험주 하나 뭐 DB 이 정도 사면은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밋밋한 하루였다. 재미없는 하루였다. 한국 주식시장도 오늘 내일 빅 이벤트를 앞두고 밋밋한 하루, 정중동한 하루 이런 한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을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십시오. 이거 주소 치고 들어와서 위에 보면은 신청만 있으면 신청을 누르면은 제가 허락을 해드립니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도 들어오십시오. 매일매일 관심 정보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스터디 모임을 하죠. 네, 굉장히 아주 그냥 파워풀한 우리나라 최고의 애널리스트 세 분을 모시고 네, 여의도에서 저희가 스터디 모임을 매달 하는데 이번에는 제약바이오와 의료기기 중소형주 그리고 향후 투자 전략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신청 바랍니다. 네, 유료니까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카페 가입도 유료입니다. 네, 날이 서늘해지니까 좀 살만한 것 같아요. 네, 이럴 때 건강 유의하시고 이럴 때 돈 벌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항상 추석 전으로 주가가 빠졌고 9월은 안 좋았어요. 9월, 10월 안 좋고 11월 들어와서 내년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음에 뭐 배당주 이런 것들 살짝 올라오는데 두 달은 좀 조심해야 될 달이다. 따라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엔비디아 PC 그 다음에 FOMC의 이 정도까지는 보고 좀 줄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오늘은 좀 간단했습니다. 즐거운 하루, 대박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또 즐거운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